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덮친 산불은 막대한 산림 피해를 남겼는데요. 겨우 진화는 됐지만 이제는 산사태 우려까지 나오며 피해 지역이 다시 위험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번 파워 인터뷰에서는 경북 산불을 계기로 우리 방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반복될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병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이번 산불을 지켜보셨을 예, 텐데 전반적인 대응 체계 예. 어땠는지 평가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25년 3월 22일 11시 24분경에 경상북도 어성군의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경북 북부로 확산한 초대형 산불은 어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성묘격의 실화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고든 간에 초기 단계에서였던 골든타임 그렇죠. 확보가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산불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저희들 그 주택화재는 골든타임을 5분으로 봅니다. 5분. 예, 예. 네. 그러나 산불은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째 신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진화에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개선할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주요한 지역에 CCTV 및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사주 경계를 함으로 해서 산불의 초기 발견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로 보면은 3월에서 5월까지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봄철이겠군요. 주로. 그렇죠. 예. 예, 봄이죠. 이 시기에는 등산객 화기 소지 단속 및 강화된 예비 순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각종 화재 진압 차량을 정비를 하고 또 노후된 소방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 헬기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시기로 봐야 됩니다. 앞서 그 주로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어느 계절 가릴 것 없이 뭐 연중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예. 현재는 그 소방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방청은 현장 중심의 체계화된 조직입니다. 네. 그러나 산림청은 불과 두서너 달의 짧은 기간에 한정되어서 현장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1년 365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관은 현장 접근 방법, 네. 또 진화 활동 전문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소방, 산림 통합 또는 현장 컨트롤 타워는 소방이 하는 것이 신속성, 전문성, 네.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걸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필요성을 이제 느끼죠. 산불이 나게 되면 초기의 어떤 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인명 예, 피해를 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이번 산불에서는 그런 어떤 그 뭐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안내 체계, 뭐 이런 방송 같은 거, 문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재난 문자는 예, 만일
보낼수록 사실은 시민에게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사실 재난 문자 발송은 아주 뭐 양호하게 잘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보내는 문자, 예. 요거는 사실 어르신들은 문자를 잘 안 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또 주위에서 전화를 한 통 더 한다든지 네. 안 그러면 뭐 마을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방송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인명 피해를 보면은 그 고령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피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한 어떤 변화도 좀 필요하다. 예. 예, 보완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좀 전에 했던 이야기 연장선에서 이렇게 예. 보면 뭐 어르신들이 전화나 방송을 잘 안 보니까 예. 마을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시각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자 예.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자력으로 대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을 분유회에서 사전에 뭐 2인 1조를 이렇게 이제 조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예.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요사이 그 시골에는 젊은 층이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을 분유회가 그나마 좀 젊은 층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2인 1조를 편성했던 것을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네. 휠체어에 이렇게 모시고 간다든지 시각 장애인은 손을 잡고 간다든지 뭐 네. 이런 방법들을 사전에 마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마을에 사니까 어떤 집에 시각 장애인이 있다, 또 어떤 분이 거동 불편하다 이런 걸 다 예. 알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불 대응의 어떤 장비 문제도 있지만 특히 또 예. 인력의 어떤 구조적 피로도라든가 이런 인력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대구에 있는 그 산불 진화 요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네. 70세까지 이렇게 이제 뭐 응모를 해서 채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산불 진화 인력으로. 진화 요원, 요원으로? 산불 진화 네. 요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한 70 정도 되면 예.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처음에 초입지 일부 능선에서 났을 때에는 뭐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 이게 이제 정상에 가까워지고 7부, 8부 능선 가면 네. 또 요 사이는 국지선 이 강풍이 순간에 불잖아, 그죠? 그렇죠. 이런 불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위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때 대피 능력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진화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좀 강화. 예. 근데 이제 문제점이 또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뭐 65세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분들의 이제 임금 문제가 또 아마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전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장비가 이제 또 이렇게 있는데 네. 우리 그 방화복이라고 이제 소방 간서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산불에는 안 맞거든요. 너무 두껍고 이래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방 그 방호복 그렇죠, 말고 그렇죠. 예, 거기 산불에 방화복이라고 예, 얘기하는 산불 진화에 맞는 안 그런 것들이 맞죠. 필요하다. 아, 그래서 우리 산불 진화에는 경량 방화복 네. 그렇게 가벼운 거. 좀 가볍게 그래요. 예. 그리고 등진 범퍼라고 등에 주고 이렇게 잔불 정리하는 게 예, 있어요. 예. 그것도 너무 좀 무겁습니다. 사실은 70된 어르신이 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경항화, 네. 가볍게 만드는 거. 예. 이렇게 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피로 누적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과학적 시스템으로 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체계화되고 또 진화 후 휴식 시간을 프로그래머해서 피로 누적 해소 및 회복 매뉴얼이 이제 개발돼야 됩니다. 네. 물론 매뉴얼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예. 예, 그런 문제점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전국 7개 뭐 특별 광역시 가운데 예. 산지라든가 아니면은 화재 위험 지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비해서 또 취약 지구에 대한 지역에 대한 비상 소화 장치 부족 이것도 심각하다. 예, 예. 예, 화재 발생 위험은 큰데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는 좋지 않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지역 기초 소방 인프라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게 이제 비상소화 장치라 하면 소방 차량 진입이 곤란한 예. 협소한 도로 또는 골목 안에 있는 요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비상소화 장치 안에는 소방 호스가 이렇게 적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가 연결돼 있어서 누구라도 그 문을 오픈시키면서 호스를 밖으로 내어서 방수하면 물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차가 진입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화재 진압에 초기 진화에 가능합니다. 진압이 예.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소화 장치 같은 것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이 좀 화재 위험이 높은 곳에 이리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아주 뭐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산불은 초기는 다 초입지, 산 네. 진입로에서 발생되거든요. 예. 이런 곳에 이제 비상소화 장치를 좀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예, 예. 예,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그 최근에 그 이 산불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도를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또 다른 쪽에서는 별 그게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서로 어떤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임도가 이 길이가 넓어도 뭐 10m, 20m 예. 이 정도 수준이잖아. 그죠? 예. 근데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다. 이게 이제 바람을 타고 불이 날아갈 때는 네. 비화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죠? 불이 날아가는. 막 날아갑니다. 예. 날아갈 때는 예, 예. 50m까지 날아갑니다. 어허. 바람에 따라서 예. 작은 불씨가 쫙. 그러면 불씨는 50m 날아가는데 임도는 20m, 10m 의미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 네. 특히 어떤 곳인가 하면 민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 예. 또는 전원주택, 그 다음에 등산로 이런 지역에 우리 그 초기 소화 설비라고 있는데 예. 가니 스프링클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니 스프링클러. 예. 가니 스프링클러는 실질적으로 뭐 어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예.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것을 이제 설치를 쭉 이렇게 좀 해놓았다가 어떤 지역에 민가, 전원주택, 등산로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해두면 네. 기상청에서 건조주의보가 바로 됐다. 이러면은 이 가니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킵니다. 아하. 그래 작동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우리 수분 함량이 약 15% 이상이 되면 네. 불씨가 날라와도 발화가 바로 안 됩니다. 전에 전원주택에서 화덕 보일러에 의한 산불이 한번 크게 나는 게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날라온다 손 치더라도 그 담수 함유율이 15%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가니 스프링클러를 좀 이렇게 초입지, 그다음에 민가가 많은 지역, 요번에 그 의성 거기도 만약에 거기에 설치가 돼 있었다면 예. 화재 발생을 좀 많이 늦출 수가 있었겠죠. 예, 이제 그 산불은 다 진화가 되었고, 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곧 여름 집중 호우 시기가 이제 될 텐데, 예, 예. 예, 특히 산불이 난 뒤에는 이런 어떤 산사태라든가 어떤 그렇죠. 수해 위험도 더 커지지 않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시급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게 있다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가 예. 나무가 소각되고 난 뒤에 갑자기 뭐 집중성 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네. 사실은 밭이 주는 힘이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불이 어제 아래 났는데 그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지만 예. 그러나 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예상 지역이 있잖아. 예. 그죠? 그런 지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장마철이 이래 온다 손 치면은 우선 주변 환경 청소를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 청소라 하면 뭘 한거 하면 하천이나 배수로 예. 그죠? 이런 데 청소를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험 예상 지역에 경고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주 뭐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재난 재해 지역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예, 예. 특히 그런 것들 가운데 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하 차도에 매몰대가 14명이 사망하고 예. 9명이 부상한 청주 오송 궁평 이 지하 차도의 수해 참사입니다. 요거는 원인을 제가 이렇게 예. 잠깐 살펴보니까 강물의 범람을 초래한 부실한 뚝공사, 뚝 있죠. 예. 뚝공사와 그다음에 지하 차도 통행 금지를 미조치로 예. 일어난 인적 재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네. 그 현장에 있어도 의할 방법은 없지만 예. 그러나 이 이제 통행 금지 차단 조치를 어떻게 딱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 많은 분들이 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호우, 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을 때 지하 차도는 차가 한번 진입하면 이 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뒤로. 그래서 치명적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보통 강수량의 수치와 관계없이 이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확인해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을 통제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 통제해도 어떤 사람은 통제를 무시하고 이렇게 막 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민원인이 불만을 가지고 뭐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일정한 위험 수단에 도달하면은 예. 센서에 의해서 자동 차단 시설, 네. 아예 내려와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차수막, 아예 물을 막아버리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작동되는 과학적 시스템으로서 차량 진입을 예. 금지시키는 것. 네. 그래서 요 차단 시설, 그 다음에 차수막, 이건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산불이라든가 수해 같은 재난 재해 상황에서 관련 뭐 기관이라든가 당국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예. 그것과 함께 또 우리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도 또 어떤 대응을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방청 산하에 있는 소방관서에서는 네. 이런 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방 안전 교육을 매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 교육을 받았던 것을 되새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 제가 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난 방송. 그죠? 요걸 보는 것은 시청할 수 있고,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네. 그 상황이 어떻게 하라고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슨 지역은 좀 대피하세요. 어선 같은 경우도 대피하라 이런 게 재난에는 문자도 오지만 방송도 재난 방송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을 믿고 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은 소방서에 가서 아니면 또 요청을 해서 그 마을 단위 뭐 이런 단위로서 어떤 소방서에 요청을 하면 직접 소방공무원이 출장 와서 예. 또 안전교육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 놓으면은 예. 나중에 위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것이 또 바로 떠오르죠. 떠오르고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은 예. 보통 시민들이 산에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우리 진압하는 진압대원들이 순직하고 이런 경우 있지만 예. 인근에 있는 주택은 자기 집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서 네. 마당 그리고 잔디밭이 있으면 잔디밭 또 지붕 벽면 예.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무로 이렇게 뭐
물을 좀 뿌려준다든지 이렇게 네.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15% 이상의 수분이 있으면 불씨가 날아도 꺼집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만약에 대피를 하게 되면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그 가스 시설, 예. 전기 시설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간단한 뭐 이렇게 생활용품을 챙겨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예. 한번 여쭤보자면 그 최근 그 대구 소방본부에서 예. 신속 동료 구조팀 특별 훈련을 예. 실시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 훈련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 대응 교육, 뭐 앞서 조금 언급을 예.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교육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은 어릴 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유치원생. 유치원생 때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단계별 맞춤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생들은 보통 우리 그 수학이 같은 것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실물을 가지고 하거든요. 실물을. 예. 근데 어르신들은 실물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계별 맞춤 안전교육. 네. 그리고 마을 단위로 훈련하는 것은 대피 훈련. 어떻게 대피한다. 예. 시청관 교육을 먼저 한번 어르신들에게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몸소 하는 것.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은 그때 받았던 교육들이 우리 우리 과의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네. 옛날에 유치원 때 그런 교육 받았는 거 기억이 나냐고 이런 물어보면 기억이 난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릴 때 유치원 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그거에 맞는 단계별 맞춤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소방서에서 늘 이렇게 소방 안전 교육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훈련에 또는 교육에 네. 참석하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사회가 이런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학자 그 페탁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의 권위자인데 네. 이 재난관리 4단계를 보면은 예방, 그다음에 대비, 대응, 예. 복구 이런 4단계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방 단계라고 봅니다. 예. 예방 단계. 표를 하나 요리 소개해 드리면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네. 또 그다음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거 예.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자나 깨나 불조심하면 불 안 일어납니다. 네. 불 화재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산불 있잖아, 그죠? 예. 거기도 꺼진 불도 다시 보면 네. 다시 재발화 되는 예.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 화재 없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소방과 산림당국 그리고 지자체가 보다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피로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 시스템도 함께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